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뭐냐?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제목에서 보셨죠? 파이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요즘 파이코인을 보는 제 시선은 좀 그렇습니다. 시간아 빨리빨리 가면 안 되냐? 시간아 날아가렴?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후덥지근한 여름이 빨리 지나고 차디찬 겨울철이 빨리 와서 니콜라스가 예고한 연말에 오픈 메인넷 그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모습, 뭐 중립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새로운 모습이지만 뭐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뭐 새로운 비상, 새로운 도약 뭐 이렇게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이 시방새도 뭐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시방새가 아니니까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100% 그 어림짐작을 하면은 니콜라스나 팽도 어나더 1년 더, 어나더 2년 더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의 지속,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레퍼런스라는 게 직접적으로 최근의 1년간의 파이 생태계의 확대 모습, 최근의 2년간의 파이코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봤을 때 현재 뭐 지금 결부된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뭐 극악적인 반감기, 반감기 뭐 27% 이번 달에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기존의 유저나 뭐 신규 유저나 가릴 거 없이 채굴에 있어서 큰 기대감이 이제는 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저의 유입, 새로운 유저의 어떤 신규 유저의 유입적인 부분, 이것도 요즘 최근에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좀 정체되어 있다. 5,500만 명. 예전에 뭐 1억 명 금방 갈 것이라고 했지만, 모두들 예상을 했지만, 지금 뭐 반감기와 연결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니콜라스도 지금 살펴보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폐쇄형 메인넷의 또 다른 1년과 또 다른 2년의 어떤 연장,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오픈 메인넷 시점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연말까지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 그게 결국에는 니콜라스도 새로운 도약,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이 파이 생태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뜸들이고 있었잖아요. 마이그레이션, KYC 이렇게 뜸들이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좀 단단하게, 결국에는 몸을 좀 이제 좀 다듬는, 뭐 바벨도 들고 스쿼트도 하고, 그죠?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몸짱화를 하고 있는 거, 내실을 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바바리면 이제 오픈 메인에 오픈, 내 몸을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을 세상에 이제 내보이는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좀 내실을 다지고, 야, 너 배 나왔어. 야, 예를 들면 너 가슴이 좀 처졌는데, 이런 어떤 흠칫한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단단하게, 좀 단단하게 내세우는 것만, 내 엉덩이는 안 보이겠지만 앞모습은 보일 거예요. 바바리는. 왜 바바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이는 모습이라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내실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좀 약간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마당에, 이러는 마당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당에 파이콘에 대해서 뭘 찍냐, 뭐 가끔 이제 생각내는 부분에 있었으면 제가 이제 알아서 주제 맞추고 이제 찍는데, 요새 간혹 저에게 먹이를 던져주시는 유저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먹이를 던져주고 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요, 유저분 한 분께서 던져주신 그 먹이를 제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 방송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때 집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새끼 고양이를 어디서 구해오셨어. 쥐를 잡아라. 뭐 이런 측면에서 옛날에 뭐 쥐가 많았거든요. 이 새끼 고양이를 그래서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특성이 보통 좀 나가려고 하죠. 어디로 빠져나가고, 좀 로열티가 없어, 충성심이 없어, 강아지만큼.
그래서 묶어놓고 이제 여기 창고 안에 넣어놨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님께서 치킨집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치킨집. 치킨집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특혜가 있죠. 특권이 하굣길에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하굣길에 가게 들려가지고 닭다리 들고 이제 먹으면서 집까지 오죠. 가게 들려서 집까지 오죠. 집에서 이제 닭다리를 다 못 먹고 나머지 부분은 항상 이 창고를 열고 이 닭다리를 던져줬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 먹도록.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3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고양이 처음에만 조금 이뻐했고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조금 어떤 동물 학대 그런 느낌 관심을 많이 못 줬어요. 하지만 굶지 말라고 매일 빠지지 않고 닭다리는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저만 먹이를 준 게 아니죠. 엄마도 이 새끼 고양이한테 매일 먹이를 주고 충분히. 그리고 어제 가게는 일 보시잖아. 형아도 이 새끼 고양이한테 계속 이 창고 문 열고 먹이를 던져주고 가고, 가끔씩 우리 아빠도 여기 창고 문 열고 먹이를 던져주고 하고, 얘는 하루에 총 4번씩 먹이를 충분히 제공받았던 애예요. 그런데 창고에 있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네. 돌아다닐 곳이 많이 없어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새끼 고양이가. 아주 한 3개월쯤 지났나요? 문득 우리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창고로 달려옵니다. 창고 문을 열고 고양이를 꺼냈더니 얘가 돼지가 돼 있어요. 완전 돼지. 이 당시에 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고양이가 돼지같이 생겼다. 뚱뚱한 고양이는 상상도 못할 시기다. 고양이가 어디가 돌아다니면서 쥐나 잡아야지. 응? 야생 고양이처럼. 그때 뭐 사료 문화도 없었어. 그냥 던져주는 거 집안에서 먹는 거 지도 먹는 거야. 뭐 그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단백질, 닭다리를 매일 뜯어 먹던 애다. 운동도 안 했다. 그러니까 부룩부룩 다리 찐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고양인가 돼지인가.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얘를 학대를 했구나. 미안한 마음에 이게 요즘 이제 목줄을 달고 얘를 산책시켰습니다. 동네 한 바퀴. 매일 동네 한 바퀴. 동네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요. 저게 고양이야? 그러면서 저 동물은 뭐야? 강아지인가? 돼지인가? 뚱뚱한 고양이가 그때 당시 없었거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얘기를 왜 했죠? 던져주는 거. 던져주는 거. 유저분께서 저에게 창고에 있는 파이 창고에 있는 저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신 거죠. 저는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뭐냐, 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요겁니다. 질문 내용은 질문 내용 살펴보면요. 감사합니다. 자, 비트, 이더, 솔라나 등등 대표적인 코인 대비 파이코인의 기술적인 장단점, 꼭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 장점, 단점 한번 비교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덥석 받아 먹어야죠. 살찔라면. 우선 비트코인은 좀 뺄게요. 비트코인은 쉽게 가상화폐 시장에 망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의미고, 그냥 가상화폐 이꼴이지 거의 기축통화잖아요. 디지털 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걸 논외로 하고 그러면 대표적인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만 좀 파이코인과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하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점의 파이코인과요, 지금 시기의 파이코인과 요 이더리움, 솔라나를 비교를 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말아라.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파이코인도요, 세상에 나오고 나서 나온 직후나 그 후에 행보가 어떤 이제 이런 모습에서 꿈틀꿈틀 새로운 모습이 꿈틀꿈틀 거린다. 기존에 키웠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꿈틀꿈틀 거린다. 그 꿈틀꿈틀 거리는 요 부분과 이더리움의 그 해당 사항과 비교하든가, 이 꿈틀꿈틀이가 그 솔라나의 똑같은 동일한 항목과 좀 비교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꿈틀꿈틀이 일어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원래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계죠. 연동이고 투명성이고 공개고 뭐 연결이잖아요. 커넥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코인들과 비교를 이미 열려 있는 코인들과 비교를 한다는 부분이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폐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단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부분과 기존의 어떤 코인들의 비교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조금은 섞어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검승부는 바바리면 오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검승부는 그때 이후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걸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걸 비교하냐 우선 당연히 솔라나와 이더리움 그 다음에 참가 선수는 마지막으로 파이코인 그러니까 파이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요 세 명의 선수를요 각각의 기술적인 면 뻔하잖아요. 또 뻔한 얘기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전송 속도. 자, 전송 속도 우선 비교하니까 순위를 우선 매겨봤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선 솔라나를 1위로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옹립해준 이유는 이거 솔라나가 보여준 모습들은 분명하다. 전송 속도에 있어서 보여준 모습들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70만, 80만, TPS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도 그 전송 속도적인 면에서 가장 빠른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도 느린 건 아니에요. 빠른 편이긴 하지만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더리움은 당연히 꼴찌죠. 이거 직렬형이고 솔라나는 왜 빠르냐? 솔라나는 이게 전송 시스템이요 병렬형 트랜잭션이죠. 병렬형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하나다 서울에서 쉽게 하는 방송이니까요 부산까지 한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체가 되면 해당 시간에 정체가 되면 다 밀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솔라나는 것은 좀 병렬형이다.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병렬형의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막힌 부분이 조금 덜하겠죠. 거기다가 게다가 얘는 뭘 태워주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냐, 기차를 타했을 때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를 대야죠.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 왜냐하면은 이 솔라나의 이제 노드 방식이요. 노드 방식. 그러니까 분산 원장에서 이제 노드를 운영하는 데네들도 그 노드 그 컴퓨터의 최소 사양 자체가 고성능입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요 노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양이 나는데 최소한이 고성능 컴퓨터다라는 거죠. 고성능 컴. 그러니까 고성능 컴으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이 검증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다. 그런 것에 장점이 있고요. 이더리움 엄청 느리죠. 늦게 30분, 일반적인 3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넘어갈 때도 있죠. 트래픽에 따라서. 이런 거니까 당연히 꼴등이고 파이는요.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아직 이거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렇다. 근데 분명히 이 셋 중에는 2위일 거다. 근데 얘도 실질적으로 짜잔하고 나하고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어떤 속도, 근데 실질적인 속도 예상할 수 있는 바로는 크게 체감이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솔라나 파이 물론 조금 미세적인 어떤 빠르고 느린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결제하고 전송하고 은행 시스템 이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속하겠다. 이 방송 왜 하는 거야 나는?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달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이죠. 수수료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수수료 부분. 또 이 수수료 부분에서 1등은 솔라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다는 의미, 수수료가 제일 높다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당연히 꼴등이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통계치를 봤는데 하루 평균입니다. 1일 평균 날마다 틀리니까요. 1일 평균 그 당시에 그 날짜에 전송 수수료가 가스비가 어느 정도 나왔냐? 전송 한 건당 8,000원에서 9,000원 언저리.
한 번 보낼 때 거의 한 만 원 그 가스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럽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도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레이어 2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덴쿤 업데이트 뭐 이후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허나 아직까지 레이어 2 자체에서도 무거운 느낌이 든다. 뭐 앞으로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솔라나한테 좀 위협받고 있는 거죠. 솔라나는 이미 아까 전송 속도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수료 부분도 엄청 싸죠. 이 수수료 솔라나도 같이 나왔었는데 등개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솔라나의 평균 수수료가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고성능 컴퓨터 그 다음에 병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송 시스템이 0.2원입니다. 얘는 8, 9천 원. 이더리움은 솔라나는 0.2원. 1원도 안 돼. 0.5원도 안 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해당 날짜의 평균 금액은 0.2원이었습니다. 0.2원. 근데 파이가 당연히 중간에 들어가겠죠. 이더리움 때문에 사실은 2등이지. 다른 놈이 나왔으면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이 0.01 파이인데 0.01 파이라는 거 아직 이제 시세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원화로 따졌을 때 같은 어떤 통화를 했을 때 어느 쪽에 들어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금액이 있다면 시세에 원하는 이 금액이 됐으면 좋겠다 시세가 라고 했을 때 0.1 파이 뭐 정해지겠죠. 그게 저는 뭐 여러분들 마음에 이더리움 밑으로 가면은 대박인 거죠. 그렇잖아요. 0.01 파이의 가치가 이게 전송 수수료인데 이더리움 밑에야 이게 한 만 원 나와 이러면은 실제 파이 가치는 얼마란 얘기야. 그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내려가면 좋겠는데 또 너무 무거우면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뭐 0.1, 0.02라고 이제 정한 부분, 0.0이라 정한 부분, 요게 이제 변동 어떤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정 수수료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현재까지. 자 그러면 뭐 수수료 부분 됐어요. 결정 부분. 그 다음에 생태계 부분 가장 중요하죠.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코인들 신생 코인들 있잖아요. 신생 코인은 요즘에 이더리움 기반 뭐 많이도 하지만 이제는 이제 빠르고 수수료 낮은 거. 이 수수료 낮은 부분은 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프로모션 할 때 좋아요. 신생 코인들이 왜냐하면 에어드랍 해주잖아요. 에어드랍 해준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그 재단 이 재단의 지갑에서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유저 지갑으로 같은 기반의 그 지갑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코인은 뭐 트러스트 월드 많이 쓰니까 뭐 더 외부 지갑들이라고 합시다. 자체 지갑이 아니라 쏴줄 때 어떤 그 수수료가 들죠. 수수료 그 기반에 해당되는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전선 수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더리움을 하면은 건당, 그러니까 프로모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ERC 20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프로모션을 하겠어요. 10,000명한테 제가 싸줍니다. 우리 코인을 싸줍니다. 합니다. 근데 이더기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명에 다 10,000원씩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걸 신청자 부담을 하겠어요? 그럼 누가 해? 누가 받으려고 하냐고. 10,000원 내고 이 코인의 가치가 어떨 줄 알고. 초기 코인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마진 생각해서 뭐 수수료를 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모션 신생코인 같은 경우는 홍보 프로모션 입장에서 에어드를 많이 쏴주고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어떤 홍보가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수수료도 이제 낮은 부분으로 많이 가는 거겠죠. 어쨌든 결국에 이제 생태계 부분 잠깐 보시면요. 이 부분 보시면 생태계는 뭐 당연히 이거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최초로 도입한 이 이더리움의 그 생태계, 기존의 생태계는 아직도 좀 굳건하다.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부분이죠.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개발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 코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만 판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잘하는 부분이 또 이더리움 지갑, 이더리움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온체인 할 때 이더리움, 요거에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제일 많거든, 이더리움.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개발가, 대부분의 어떤 코인 재단도 본인의 재단 속에 이제 생태계로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팀들이 이더리움을 이미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뭐 컴퓨터 언어로 이제 다른 어떤 형식의 코딩 방식으로 이제 개발해서 뭐 배워서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좀 깔려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외부 업체들을 개발팀을 좀 생태계 속으로 유입하는 데도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뭐 이더리움 여전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위협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보다 솔라나다. 솔라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니콜라스가 들으면 빡치겠지. 시방새. 왜 내가 3이냐? 생태계, 야, 우리 야씨 5,500만 명인데.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이 부분에서의 생태계는 이미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잠재성은 좀 뺀 겁니다. 잠재성 얘기하면 뭐 이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가 포텐셜이 터질까? 이런 부분 하면은 뭐 어떤 의견도 뭐 반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미 나온 팩트들, 이미 나온 디앱들, 예를 들면 생태계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파이는 결국 뭐다 하면 우선 장점은 이거 아시다시피 유저층과 어디야? 유저층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다. 이상해졌어요. 이거 이상해졌네. 갑자기 글씨가 안 써졌습니다. 아이씨, 뭐 이거 뭐야, 펜마우스. 버려, 씨. 파이, 유저 커뮤니티죠. 그죠? 요게 이제 잠재적인 부분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은 좀 그렇다. 뭐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그러니까 코인별로, 메인넷별로, 내가 무슨 기반의 코인을 만들겠다. 라고 이제 붙여지는 어떤 재단들 있잖아요. 플랫폼들. 그거의 코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라나 기반의 뭐 다른 힘을 가진 코인, 솔라나 기반의 또 B라는 코인, 뭐 이더리움 기반의 C라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의 개수가 나왔는데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 그러니까 아직은 파이 코인이 비교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솔라나에서 한 달간 토큰 50만 개 출시됐다. 이게 뭡니까? 솔라나 메인넷이 어쨌든 간에 깃허브나 오픈소스가 있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입히는 거잖아요. 다른 코인들이. 그죠? 아니, 그냥 그렇게 해야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죠. 뭐, 그 플랫폼도까지 합해요. 솔라나 기반의 코인. 단순하게.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 한 달에 50만 개입니다. 종류가. 개수가 아니고요. 종류입니다. 종류. 우리도 이제 이런 상상들 하죠. 파이코인도. 파이코인 기반의 다른 이름을 가진 코인들이 이제 우리 생태계에도 들어오겠지 라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뭐 연결이 될 수 있고 같은 기반이니까 쉽게 전송이나 이런 것들의 편의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 확대 뭐 이런 것을 저희도 기대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좀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오픈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이 그 다음입니다. 지금 나오죠. 17만 개. 이더리움이 17만 개고요. BNB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4만 개 정도, 한 달에 4만 개 정도가 BNB 기반으로 나온다 라는 부분이고, 아비트럼이 2만 개, 오티미즘이 2만 개, 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자, 압도적으로 지금 무슨 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 하면 솔라나 기반으로 대부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생태계로 직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50만 개의 코인이 다 뭐 리스팅이 되고 뭐 거래소에 상장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이 상당 부분은 그냥 잊혀지는 코인이에요. 잊혀지는 코인이지만 이 50만 개 중에 그래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놈도 있겠죠. 그게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은 비교 대상이 절대 안 된다. 파이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앱.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야, 파이는 아직 제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해커톤을 통해서나 아니면 해커톤 이외에 여러 외부 업체들이 이제 붙인 게 있잖아요. 저희 파이 그 앱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디앱들이 있는데 뭐 근데 개수가 뭐 100개는 안 되죠. 50개는 되나요? 50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게 아직도 테스트 상태고요. 오픈맨 전이니까 결국에는 뚜껑을 연 오픈맨 시점 이후로 봐야 되는 거고 결국 뒤에 부분에서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거고요. 점점점 나온 이유는 뭐냐? 파이는 아직 비빌 때는 아니다. 예, 비빌 단계는 아니다. 뒤에 부분에서는 예, 이더리움 기반의 그런 플랫폼들 여러분들 많이 접하잖아요. 솔라나 기반의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파이코인의 파이코인 기반, 파이코인의 그런 플랫폼들 지금 우리 앱상에 있는 것들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들이 뭐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더욱더 혁신적으로 오픈메뉴에 고도화할지 고도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자체로 그냥 나오기보다는 고도화 작업이나 혹은 지금 그 이외에 지금 나온 것들 이외에 뭔가 좀 벼르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유저층이 넓다 보니까 눈독 들이고 좀 들어오고 싶은 그리고 들어오고 싶다는 이유는 동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 플랫폼은 우리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서비스 기능을 넣고요. 이 파이코인이 거래가 되면서 뭐 그게 디파이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서비스를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파이코인을 어떤가 어떤 서비스 기능이 있을 거란 얘기죠.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다. 그것들이 우리 유저층이 두텁다 보니 충성도가 있잖아 우리 파이콘 유저가 그런 모습을 현황을 아는 어떤 사람이라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코인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방송 괜히 했어요. 파이코인이 가는 길이 그러면 어떠한 길로 가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메인넷 코인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실물 경제 코인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메인넷 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쟁쟁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들 다 메인넷 코인이에요. 메인넷 코인, 솔라나 예를 들면 이더리움 결국에는 본인의 오픈소스를 제공해주고 생태계로 드린다는 거잖아. 자체적으로 애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에 의해서 이게 바로 메인넷 코인이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장만 만들어준다. 와서 뛰놀아라 이거죠. 메인넷 코인의 특징이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실물경제 코인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실물경제 코인은 이게 사실은 실물경제 코인이 어찌 보면은 파이콘의 잠재성이 가장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실물경제 코인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저는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파이코인에. 거래도 안 됐어. 아주 상장도 안 된 코인이야. 그렇잖아요. 상장도 안 되고 덱스 하나도 없는 코인이야. 이런 아직도 가치를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죠. 커뮤니티 자체적인 커뮤니티 동네 커뮤니티 옆집 아저씨랑 같이 파이코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상점들에서 파이 페이먼트 파이 결제가 가능한 부분들 이게 바로 실물경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건 이상한 현상이다. 이상한 현상이다. 진짜 이상한 현상이라니까요. 아니 파이코인의 가치도 아직 없잖아. 본인들이 알아서 시세를 정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1파이당 파이 주시면요 서비스 해드릴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파이 결제 매장 이런 것들 그걸 또 홍보하시는 분들 훌륭하시죠. 그리고 이거 직접 행하시는 분들 이게 어찌 보면 파이코인의 원동력이 아닌가. 파이코인의 원동력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동력들 파이코인의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제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오프라인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 이런 것들이 수만이 모이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수가 모였을 때 자, 이게 어떻게 표출이 되나. 예, 이런 충성도가 또 다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 뭐 앱상에서 어떻게 표출이 될까?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성이라는 얘기죠. 물론 뭐 이제 약간 이제 편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저희 뭐 파이코인의 어떤 홀더분도 뭐 5,500만 명이라고 하지만 뭐 한 70% 이상, 70% 이상은 이제 중국 쪽이잖아요. 중국 유저들. 중국 유저가 70%, 80%고 그럼 나머지 한 뭐 1,000만 명, 1,200만 명, 1,300만 명.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뭐 그 정도 글로벌적으로 있는 건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중국을 뭐 무시하는 건데 그들도 당연히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생태계 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 풀려야 되겠죠. 지금 뭐 마이그레이션도 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정도 그 분들도 뭐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그분들이 뭐 허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파이 생태계 들어오고 그들도 동참해야 되는 부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지면은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거야. 뭐 말이 길어. 이거잖아요. 결국엔 요 모습이다. 요게 오픈맷 이후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러한 동참, 이러한 참여들이 오픈맷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좀 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기름 붓듯이 훨씬 더 활활 타오를 것이냐 이런 현상이 혹은 좀 혹시라도 어떤 시세 부분에서 야 이거 너무 엉망하냐 뭐 이거 어떤 부정적으로 떨어질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오픈맨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바로 실물 경제 코인의 측면인데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코인도 이 실물 경제 코인을 문화화하지 못했다.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더리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무슨 특정한 코인 가지고 그 결제를 받는다는 상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냐?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코인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정말 정착이 된다면 모른다. 게임은 모르겠다.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